예, 태전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입니다. 전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개혁, 출처도 알 수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통해서 결국 의료 대란을 불러왔고, 그것은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계기가 됐고, 또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됐습니다. 장관님, 국가가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가 수행할 업무 중에서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과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체계는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상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현재 위기 상황입니다. 이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료 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결국 의료 대란이 왔고, 그 결과가 지금 필수 의료 체계를 크게 흔들어 놓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소아과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소아 청소년과 의사들이 지원율을 보니까 위험 수준에 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소아과 전공의 확보율이 13.4%라고 합니다. 모집 정원 770명 중에서 103명이 지원을 했으니까 결국 100명이 필요한데 13명의 의사밖에 지원한 사람이 13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대로 가면은 소아과 이 의료는 붕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듯 인력이 없으면 현장은 버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국에서 12개뿐인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일부는 24시간 가동률이 83.3%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역의 아이들은 아프면은 어쩌면 이제 기댈 곳조차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PPT가 또 있습니까? 두 번째, 응급실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수용 곤란의 이 표지가 2023년에 약 5만 8천 건이었는데 2024년 1년 만에 11만 건으로 약 2.2배 가까이가 폭증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한 해만 1만 건이 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급의료 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을 선정하거나 전원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좀 부족하다라는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주된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네. 겁니다.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의사가 없으니까 뺑뺑이를 도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수도권의 상급병원 응급실 환자의 58.2%가 경증 비응급 환자였습니다. 정작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들은 사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많은 국민께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출발점은 어디이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많이 가는 이유는 아마 휴일이나 야간에 긴급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본인 부담금을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접근성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본인 부담금도 올리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또 제도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필요하시면 이따 또 말씀을 좀 하시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2022년 대비 2024년 빅5 병원을 찾는 비수도권 환자 증가율이
수도권 환자 증가와 유례 2.5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수치들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지역 의료에 대한 이 환자들의 불신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수도권으로 오면은 진료비가 평균 116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면서도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의 중증 응급 환자 비율이 2023년 10.7%에서 2025년 상반기에 24.7%로 급증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치료받지 못한 중증 환자들이 상급 병원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 정부에서 지난 정부와 좀 차별화된 그런 계획과 실행력을 가지고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는 이 오늘 계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그리고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 현재 그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아무래도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정도 수준까지 올려서 그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이나 응급 진료가 진행되게끔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확대하고 그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체적인 그런 진료 역량을 높이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겠고요. 그다음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같은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필수 의료의 해결의 핵심은 결국 떠나가는 사람들의 왜 떠나가는가의 그 이유를 들어서 제거를 해주고 남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나름 의지를 분명하게 하셨는데 조사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어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고요. 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현재 의료 지도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계획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의원실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국민 건강 지킴이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전달 체계, 그 체계가 지금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몰려들면서 정작 중증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또 그 사이에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습니다. 장관님, 중증 질환 치료를 전담해야 할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에 매몰되어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통해서 중증 환자 중심으로 하게끔 모든 제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경증이 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지난 2022년부터 24년까지 약 4년 가까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경증 질환자 92만 8천 명이 진료를 받았고 지출된 진료비는 13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중증 환자를 돌봐야 할 최상위 의료기관이 경증 환자 진료에 막대한 자원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 진단 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사유 1위가 급성기관점이라고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현재 의료 체계가 환자들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복지부도 그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을 재정비하고 기능에 맞는 보상 체계를 만드는 걸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하나를 더 예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부는 의뢰 회송 시범 사업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정작 환자 쏠림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은 의뢰 회송 시범 사업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불을 놔두고 주변에 작은 불씨만 끄려 한 격입니다. 이러한 반쪽짜리 대책으로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과거 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핵심을 비켜간 정책으로 문제를 방치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의료 이용 행태를 바로 잡을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의뢰회송 시범 사업은 그 상급종합병원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한번 사실을 좀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통계에서는 좀 빠지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상급종합병원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의뢰회송이 특히 그 중소병원이나 비수도권 부분에 하고의 그런 의뢰회송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가도 가산하고 있어서 좀 더 전달 체계가 재정립될 수 있게끔 이 시범 사업을 좀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사항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한번 네, 해주시고요. 의료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를 해서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의료 회송 사업의 가장 그 효과적인 방안인데, 상급 병원이 연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경증 환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좀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좀 해주시고요.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 세우려면은 저는 과감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동네 병원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의료의 지속 가능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의료 전달 체계가 재정립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한 사업이라거나 포괄 2차 병원 사업이라거나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런 전달 체계에 대한 그 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1차 의료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 형태로 모델을 좀 개발하고 수가를 개발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의 실패 정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마련하셔서 제 의지식을 좀 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원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장종택 의원입니다. 우리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팬데믹이 또 한 번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든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컨트롤타워로서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도 국민의 불편과 방역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질병청은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100만 명에도 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감염병 전문 병원 병상 1,041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 병상 370개, 긴급치료병상 2,136개에서 총 3,547병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 확보된 병상은 1,210병상, 즉 목표의 3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던 감염병 전문 병원은 지금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어요. 권역별 5개에서 추진되는 게 제대로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작년도에 이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진도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오히려 완공 시점이 2, 3년씩 지연되고 오히려 늘어났더라고요. 이대로라고 하면 자칫 중장기 계획 목표 달성거든 병원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팬데믹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제2의 팬데믹으로 인수 공통 바이러스인 조리 인플루엔자를 꼽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고 상당히 치명적인데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유일하게 AI 백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그런 진단도 나왔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네. 그런 결과가 나온 거. 네,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은 2015년에 개발되어 있고요. 네. 그 클레이드 1이라는 그런 계통에 대한 백신인데 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클레이드 2344b 유형하고는 어떤 면역 완성에서 차이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난 9월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진행된 니파 바이러스 역시 백신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병상하고 백신의 그 중에서 우리가 뼈대를 느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안이었기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게 어떤 계획이 좀 나오면은 저희 의원실하고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병상 자원, 인력, 뭐 여러 가지 그런 치료제와 백신 등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 청장 부임 이후에 새롭게 그런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을 위한 추진단도 발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